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조언을 하고 있는 함재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익을 말하다 강의 시간인데, 자,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변동성을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그거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변동성을 응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 몇 시간 돌아가냐면, 해외 선물은 총 24시간, 그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23시간이죠. 23시간 동안 선물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은 구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선물은 이제 방향성을 맞추는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로 올라가면 매수, 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그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성만 가지고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선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짜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진짜로 떨어지는지, 이 진짜가 추세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가짜로 나오는 추세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는 게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주기 변동성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기, 그죠?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공부를 하는 이제 FX나 아니면 이제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근데 보통은 이제 24시간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FX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활성화되는 구간들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비활성화되는 구간도 따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변동성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자, 거래량이 비교적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변동성을 두 가지의 여러분들 분류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은 첫 번째 유동성을 기준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기준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관점으로 저희가 차트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말 그대로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뭐가 많은 거죠? 매물이 많은 거죠. 유동성이 많다. 그 유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매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주기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주기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주기 변동성은 주기적으로, 그죠?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자,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현상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종목마다 그리고 날짜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자, 그런 구간이 바로 이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고요. 자, 주기 변동성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주기 변동성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시장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비교적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냐면 주기 변동성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변동성. 자, 요게 거래량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주기 변동성과 거래량을 같이 합성시켜 놓은 차트인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구간 보이시죠? 많이 들어오는 구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초록 색깔로 띠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에 뭐가 많이 쌓였다. 시장에 거래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누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띠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 변동성이 빨간색 띠로 꺼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얕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위에 차트를 대응을 시켜서 1대1 대응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한다면 자,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어때요? 변동폭이 굉장히 넓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변동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변동폭이 여기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한번 줄면 계속 이제 시장에 그 관심을 받지 못하면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그냥 흐지부지하다 끝나잖아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게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어떤 이슈거리에 의해서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그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기 변동성의 띠가 초록 색깔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거래량에 시장에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대1 대응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렇게 급등과 급락의 구간이 명확하게 저희가 적시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죠?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어때요? 변동폭 굉장히 뭐했다? 변동폭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면 즉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그냥 하나만 확 튀면 그건 아닙니다. 그죠? 거래량이 꾸준히 뭐가 들어와야 돼? 꾸준히 계속 들어와 줘야지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기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감의 차이, 명확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주기 변동성이 여러분들 들어온다. 그죠?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주기 변동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시장에.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뭐하다? 작아졌다가 커졌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 혹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조건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주기변동성이 들어왔을 때. 그죠? 역추세를 잡거나 거래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또 역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주기변동성이 꺼졌다, 주기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거래량이 꾸준히 뭐했다?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거래량도 급증한 것도 했지만 꾸준히 거래량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기변동성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변동성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얕은 추세가 나오거나, 즉 추세가 박스권이거나 얕은 박스권, 그 다음에 거짓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거짓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짓 추세.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없을 때 왜 여러분들 거짓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래량이 없을 때.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시장은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들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특정 거래량이 많이 몰릴 때는 어때요? 시장이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반대로 빠져나가는 시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뭐하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거래량이 많을 때 전체 시가총액을 만약에 100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00조, 그죠? 100조.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을 때 100조 정도의 돈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만약에 없을 때 이게 만약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10조가 됐습니다. 10조. 자, 그러면 이 종목과 이 종목은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을 때랑 거래량이 적을 때 나스닥인데, 자, 그러면 거래량이 많고 적을 때, 자, 여기서 똑같이 만약에 100조의 시가총액이 있을 때 여러분들 1조를 쓰는 거랑 여기서 똑같이 1조의 돈을 쓰는 거랑은, 그죠? 시장의 움직임이 어디가 더 쉽게 움직일까요? 여기가 더 쉽게 움직일까요? A라는 시장이 쉽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B라는 시장이 쉽게 움직일까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을 때, 그때 똑같은 돈을 썼다고 했을 때 당연히 A 시장이 아니라 B 시장이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1조만 넣게 되면 이거는 10% 정도의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 얘기하자면 거래량이 없을 때는, 자, 소규모의 뭐 해치펀드들이나, 그죠? 아니면은 AI들이나 그런 그 약간의 그 세력들이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시장을 지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같은 일종의 개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할 때 뭐 해봤자 한 계약이나 두 계약 할 텐데, 그죠? 얘네들은 그래도 세력이기 때문에 100계약, 200계약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따가 설명드릴 역추세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추세를 역으로 한번 응용해 보면 어떨까? 자, 그거는 이따가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기변동성의 체크에 그 진정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변동성을 왜 보냐면 일단은 리스크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거래량이 없을 때,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냐? 자, 첫 번째, 거래량이 없으면 여러분들 변동폭이 어때요? 넓어요, 좁아요? 거래량이 없을 때 당연히 좁겠죠, 그죠? 거래량, 즉 변동폭이 굉장히 뭐하다? 변동폭이 좁다. 좁기 때문에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죠? 뇌동매매. 여러분들 다계약으로 여러분들 막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동매매에 여러분들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동폭이 좁을 때. 자, 그러면 2번과 같은 구간은 뭐냐면 이제 1번이 변동폭이 좁다. 그러면 2번과 같은 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역추세가 있다. 역추세. 자, 역추세는 무슨 추세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에서도 역추세 매매가 있죠. 그죠? 선물은 역추세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그죠? 종목이 FX까지 하면 한 32종목 나오는데 그중에서
역추세만 여러분들 잘 골라서 매매를 하면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역추세로서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역추세. 자, 그럼 저희가 역추세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역추세에 대한 이름을 모르면 이게 진짜 추세인지 가짜 추세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를 본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뭘 들어갔다? 매수를 들어갔다. 매수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반대 그 스파이크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하는 구간 꼭지점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뭐가 나가요? 로스컷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역추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갔을 때, 이 자리에서 매도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반대로 확 튀어 올라가지고 손실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가 됐다? 역추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거래량의 비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자, 소규모 헤지펀드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소규모 헤지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난질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된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얘네들이 돈을 휘두르면서 그래서 갑자기 추세가 변곡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강한 뭐에 걸릴 수가 있다. 강한 역추세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이거 굉장히 역추세 나오면 불편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럼 역추세를 저희가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이게 진짜 거짓 추세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반대로 역추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역추세 트레이딩인데, 이거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기 변동성을 여러분들 체크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따지기 전에 뭘 먼저 보셔야 된다. 이 시장 자체의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거래량이 없을 때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변동폭이 좁기 때문에 뭐가 여러분들 할 수가 있다? 내동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위험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추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역추세. 이런 1번과 2번의 리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성립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의 비활성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매우 얕은 뭐가 나온다. 매우 얕은 박스권이 나온다. 매우 얕은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비추세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동매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격 변동성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주기 변동성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셔야지만, 그죠? 이 시장이 진짜 추세인지 아니면 가짜 추세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가격 변동성. 아니, 주기 변동성 배웠는데 가격 변동성도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 변동성은 조금 달라요. 자, 조금 다릅니다. 자, 가격 변동성은 말 그대로 추세입니다. 추세. 자, 아까 변동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유동성의 관점에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지금 1번을 여러분들 방금 전에 배웠다시피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이죠. 바로 추세에 대한 변동성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 추세에 대한 변동성. 자,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은 여러분들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만요. 가격 변동성은 주기적인 특성을 꼭 지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기 변동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특성과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했다가 뭐 이렇게 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나온다 아니면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추세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배울게요. 자, 추세는 파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파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동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주파동입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는 주파동.
주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두 번째는 보조파동. 자, 주파동은 뭐냐면요. 추세를 지배하는, 즉 시장을 지배하는 파동이 주파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상승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뭐가 나온다? 조정.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이 여러분들 주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파동이 무슨 파동이에요? 이런 파동이 바로 이제 보조파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명확하게 나오려면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럴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거래량이 들어가야 되죠. 거래량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추세가 나오는 건데, 자, 거래량만 여러분들 들어갔다고 해서 추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은 말 그대로 거래량이 많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거래량이 만약에 많을 때, 그죠? 만약에 거래량의 전체가 2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전체 거래량이 20인데 그 중에 매수가 10이 있고 매도가 10이 있어요. 전체 거래량이 20인데.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 추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추세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슨 구간이 그린다? 박스권, 강한 보합권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이 똑같이 20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매수가 3이에요. 매수가 3, 그죠? 그 매도가 만약에 17이다. 전체 거래량이 똑같이 20인데. 자, 그럼 이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추세가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격 변동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가격 변동성은 추세가 상승으로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활성화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따져가면서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은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 요거 한번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은 무엇이냐면 가격의 움직임이 크면 가격 변동성, 요걸 이제 줄여서 이제 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이 만약에 적게 된다.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위든 아래든 추세가 나오는 건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같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 하지만 같이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 변동성이 뭐하다?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크다와 작다 여러분도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추세가 뭐가 나온다? 굉장히 강한 하락세가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들 무조건 가격 변동성 활성화했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으로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했을 때 지금 아래쪽에 뭐가 올라가고 있죠? 아래쪽에 초록색깔 띠, 그죠? 초록색깔 띠가 원래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초록색깔 띠가 활성화되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굉장히 뭐가 나왔다? 급락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빨간색일 때는 어때요? 빨간색일 때. 자, 요거 한번 다시 지워서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격 변동성이 꺼졌을 때 어때요? 굉장히 위아래로 박스권이죠. 근데 뭐 신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뭐가 나왔다?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었다. 즉 발산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꺼졌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무슨 구간이에요? 이거는 추세가 나오는 구간, 추세가 안 나오는 구간. 추세가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명확하게 추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도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딱 한 번 매매를 해서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만큼 수익이 딱 한 번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가 이렇게 한 번 나왔을 때 여기서는 진짜 추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리얼 추세. 자, 그럼 여기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 변동성이 꺼지면 이건 제가 무슨 구간이라고 했어요? 추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 위아래로 계속 뭐 한다? 보합 박스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여러분 들어갔다가 뭐가 나온다? 로스컷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봤다 한들 여기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 그리고 일주일 전에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무조건 추세가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식은 여러분들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등 혹은 급등주 같은 거를 여러분들 아침에 뭐 시초가로 찾아가지고 수익을 잠깐 나올 수 있지만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특정 종목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뭐 골드만 보신다라든지 나스닥만 보신다라든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종목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쭉 짜셔가지고 거래량, 즉 추세가 명확하게 나오는 구간만 여러분들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의 추세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을 뭐 한다? 타겟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추세가 전날에 뭐 300틱, 400틱 빠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죠? 그 다음날 추세가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이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추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구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단기 가격 변동성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단기 가격 변동성은 15분을 가지고 확인을 하신다. 자, 그래서 하루 이상의 추세가 활성화 됐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15분을 가지고 차트를 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는 30분. 이거는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추세가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장기 가격 변동성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장기 가격 변동성 일반적으로 좀 롱텀이기 때문에 한 60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60분. 그래서 3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이상의 추세가 활성화됐을 때. 자, 그리고 최장기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240분, 4시간 가지고 본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이상의 추세가 활성화됐을 때 이건 최장기 가격 변동성이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240분. 그죠? 240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240분. 요게 4시간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4시간. 4시간 여러분들 무슨 추세다? 이거는 장기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 장기 추세.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셨다 하더라도 장기 추세의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장기 추세가 상승이면 무조건 상승으로만, 장기 추세가 하락이면 무조건 하락으로만, 장기 추세가 박스권이면 위아래 둘 다 진입이 가능하다. 요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기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 개념. 자, 그다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예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15분. 그죠? 15분. 15분입니다. 15분과 240분. 그거를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자, 요거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의 유형인데 유형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유형이 총 4가지.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저랑 반복을 할 건데 자, 모든 시장의 유형은 4가지 안에 다 속한다 보시면 돼요. 이 4가지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주기 변동성은 뭐다? 시장의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반드시 있어야 되죠, 시장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가격 변동성 추세가 있다. 자, 그럼 이건 여러분 뭐예요? 말 뜻 그대로 시장에 매물이 많은데 매물도 많고 그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서의 방향성도 명확하게 잡혔다. 그래서 추세까지 같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상승 혹은 강한 하락장이 추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강한 상승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강한 하락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1번과 같은 요거를 이제 1번 유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번 유형, 그죠? 그래서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쉽게 나온다. 그럼 저희가 이상적인 뭐예요? 이상적인 매매를 이상적인 매매 1번이 그죠? 그래서 주기 변동성, 가입 변동성 같이 나오는 경우. 자, 그다음에 2번과 같은 거는 뭐냐면 이제 2, 3, 4가 문제입니다. 1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2, 3, 4가 문제예요. 자, 2번은 자, 거래량은 많이 들어옵니다. 시장에 매물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성, 추세가 나왔다 안 나왔다. 추세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만약에 20조인데 그중에 매수 물량도 10조, 매도 물량도 10조, 둘 다 10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때요? 시장이 위아래로 큰 박스권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뭐가 많이 나온다? 이럴 때 거짓 돌파가 많이 나와요. 거짓 돌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번과 같은 구간. 그래서 거래량은 시장에 많아요. 하지만 거래량만 많이 들어온다고 추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추세가 강보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피하셔야 돼요. 2번과 같은 구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자, 그러면 주기 변동성이 꺼졌다. 그죠? 주기 변동성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래량이 충분히 없다. 시장에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추세가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시장에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나왔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시장에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나왔다.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뭐다? 역추세.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역추세입니다. 거짓 추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 3번과 같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역추세에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주기 변동성이 꺼졌다. 즉 거래량이 충분히 없다. 그런데 가격 변동성, 즉 추세도 없다. 자, 그럼 이거는 거래량도 없고 시장에. 그죠? 그다음에 추세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떤 시장이에요? 굉장히 얕은 박스권이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추세, 위든 아래든. 두 번째는 굉장히 강보합 구간, 그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주기 변동성 활성화를 했지만 추세가 안 나오면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 째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역추세. 추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내리꽂는 거, 아니면 추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내리쳐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역추세.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얕은 박스권. 그래서 모든 시장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종목 잘 보이시죠, 그죠? 자, 현재 나스닥을 여러분들 먼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스닥 종목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사이클릭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뭐다? 주기 변동성. 자, 주기 변동성입니다. 요게. 그죠? 그다음에 이 프라이스 볼라틸리티 인덱스. 요게 뭐예요? 가격 변동성.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ROCPV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가격 변동성을 한번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변화율이라는 개념인데 요게 가격 변동성이 뭐다? 변화율. 자, 요거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동평균선 수렴 확산 지수라고 해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추세선, 고점, 저점일 때 쓰는 지표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총 4개의 지표를 다 확인을 한다 하면서 차트를 본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선은 뭘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큰 추세를 먼저 본다 그랬죠. 큰 추세. 아까 제가 뭘 본다 그랬죠? 240분 본다 그랬죠. 240분에 뭘 본다? 가격 변동성. 자, 그래서
240분의 가격 변동성을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차트가 15분에서 4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 나스닥인데 지금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나스닥은 주기 변동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기 변동성을 15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스닥의 4시간의 가입 변동성을 확인했을 때는 이 프라이스 볼라티티 인덱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지금 보시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빨간색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무슨 추세다? 굉장히 강한 박스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어때요? 위아래로 흔들거리면서 추세가 보합권을 여러분들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자리예요. 현재 시점은 어떠냐? 현재 시점은 어떠냐? 지금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초록 색깔 띠가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이렇게 계속 원웨이 하락장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4시간의 가입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 장기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무슨 뜻이다? 아, 장기 추세가 하락이니까 뭐만 들어간다? 하락만, 매도만 들어간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얘기예요? 현재 상태가 원래는 초록색이었으니까 가입 변동성이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매도만 들어간다. 매도만. 자, 근데 현재 시점은 어때요? 현재 시점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4시간의 가입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시점에서 위로 진입해도 되고요. 아래로 진입해도 됩니다. 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이게 상승으로 활성화되면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매수만 들어간다. 하락으로 활성화를 했을 때 뭐만 들어간다? 매도만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4시간의 가입 변동성이 빨간 색깔 이렇게 비활성화를 했다는 얘기는 추세가 위아래로 무슨 구간이다? 박스 구간.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둘 다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4시간을 봤을 때 어때요? 지금 가입 변동성이 꺼졌네? 그럼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없는 구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세가 위아래 둘 다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4시간의 가입 변동성이 꺼지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기 변동성을 여러분들 무슨 선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중심선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지표를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얇은 선, 중심선, 얇은 선. 요게 바로 중심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 색깔 혹은 이 빨간 색깔, 이 짧은 이평선이 뭐다? 짧은 이평선이 세마선입니다. 세마선. 자, 그러면 주기 변동성, 즉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입 변동성에 비활성을 했을 때, 즉 4시간의 가입 변동성에 비활성을 했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충분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기 변동성을 중심선 기준으로 활성화를 여부를 체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여러분들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항상 뭘 체크한다? 당일의 시가. 나스닥 이 당일의 시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 차트 잘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봤는데 현재 차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를 봤을 때 시가 기준으로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시가 기준으로 굉장히 뭐했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가를 먼저 체크해놓고 뭘 본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의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을 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분을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4시간의 가입 변동성이 뭐라 그랬죠? 비활성이기 때문에 주기 변동성 무슨 선 기준으로 본다? 중심선 기준. 자, 그러면 중심선 기준으로 만약에 활성화를 본다고 하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중심선 기준으로 오늘 뭐가 있었죠?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변동성이 들어왔었어요. 계속.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거래량이 한 번도 꺼진 적은 없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역추세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요거를 켰는데 자, 그러면 차트를 과거로 좀 돌아가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기 변동성이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요게 15분입니다. 그러면 주기 변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래량이 꺼졌다. 그죠? 거래량이 꺼졌다는 얘기는 추세가 무슨 추세다? 거래량이 꺼지면 거짓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을 때 그 당일 시가의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을 때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량이 없을 때 당일 시가 아래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역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가 아래에 있을 때, 그 당일 시가 아래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위로 튈 수가 있다. 그죠? 반대로 거래량이 충분히 없을 때 시가 위에서 만약에 시작이 됐다. 그러면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내리꽂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 개념은 이따가 원포인트로 한번 알려드렸지만 요걸 한번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전날, 자, 전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하루예요, 하루. 여기까지가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체크해 볼 수가 있냐면 그 당일날의 시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시가를 제가 한번 선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자, 시가 위에서 보세요. 시가 위에서 시작이 가격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그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가를 밑으로 뚫으면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시가 위에서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역추세가 성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없을 때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왔다? 지지가 형성이 되었다. 자, 지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됐죠?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거래량이 없을 때,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 가격 변동성이 살짝 활성화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추세가 살짝 나온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빨간색일 때 추세가 살짝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 변동성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세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없다. 자,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나왔다. 거래량이 없었는데 빨간색이었는데, 그죠? 추세가 가액 변동성 초록색에 바뀌면서 추세가 나왔다. 자, 그럼 이건 여러분 뭐예요? 거짓 추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변화율입니다. 이게 막대가. 자, 그러면 막대는 추세 강도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 막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추세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추세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무슨 힘이 빠진다? 올라가는 상승의 힘이 점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왔다? 역추세가 나왔다. 이 짧은 구간. 그래서 이 짧은 구간이 바로 이제 역추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한 5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50포인트면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0틱 정도, 100만 원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고 그 이후에 자, 변동성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기 변동성, 그죠?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추세선. 자, 이 MACD의 고점끼리 추세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추세선, 잘 보세요. 추세선, 이 자리. 거래량도 들어왔죠. 그리고 추세 방향성 들어왔고 막대까지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뭘 뚫었다? 저항선을 뚫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가 형성된 거예요? 변동성이 형성된 겁니다. 변동성. 자, 그러면 이것은 주기 변동성도 들어왔고 가격 변동성도 들어왔고
변화율로 다 들어왔죠. 그러면 조건에 다 만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족됐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무슨 유형 몇 번? 유형 1번. 그죠? 거래량도 활성화됐고 추세도 같이 나온 이런 구간이 이제 아까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설명드렸고 현재 시점.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현재 시점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차트가 급등했다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요것도 여러분들 역추세로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다 지금? 시장에 충분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시장에 충분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추세가 방향성까지 같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추세의 변화율, 막대 추세 강도까지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면 여러분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존에 뭘 뚫었냐면 기존의 추세선. 자, 기존의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상승으로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또 추세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매매예요? 유형 몇 번? 유형 1번. 그죠? 조건에 다 만족됐으니까 뚫었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이만큼. 그럼 이만큼 다 수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변곡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인데, 자, 거래량 들어왔는데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추세 변화율까지 같이 떨어졌다. 그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추세에 뭐가 꺾였다. 추세에 힘이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매수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여기서 변화율이 꺼지면서 추세가 변곡이 될 때 그때 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 매도 둘 다 수익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제 변동성과 레인지 트레이딩을 응용을 해서 저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역추세 하나만 딱 한번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추세를 또 어떤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요게 바로 골드인데 요것만 여러분들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당일에 뭘 본다? 당일의 시가. 그죠? 당일의 시가. 지금 골드가 지금 이제 현재 그 미국 대선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는데, 자, 이 당일의 시가. 여기가 이제 당일의 시가예요. 이 점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시가가 이 자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없을 때 시가 위에 있으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가를 다시 재이탈했을 때 추세가 변곡점에 나올 수가 있다. 하락 방향으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추세에 뭘 본다? 추세에 거래량이 충분히 뭐 했다?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여기서 이걸 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중심선 있죠? 이게 지금 4시간의 가입 변동성 확인해 봤을 때 4시간의 가입 변동성이 현재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은 장기 추세가 비활성이니까 주기 변동성은 중심선 기준. 자, 그러면 여기서 주기 변동성의 중심선 기준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래량이 없다. 그죠? 거래량이 충분히 없는데 시가 위에 있었죠.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시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추세가 뭐가 나왔다? 추세가 시가를 이탈하면서 변곡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역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렸던 걸.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미들은 다 여기서 매수 들어간단 말이죠. 저희는 이거는 뭐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진입을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추세가 역으로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매도를 노려봤다가 매도 추세가 나왔으면 그때 저희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기 변동성과 가입 변동성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변화율,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이제 변동성을 통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텐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응용한 그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